어두운 밤 거센 빗줄기가 낡은 창고의 양철 지붕을 쉴 새 없이 두드린다. 천장에 매달린 전구 하나가 위태롭게 흔들리며 희미한 빛을 내뿜고 창고 안에는 눅눅한 공기와 긴장감이 가득 차 있다. 철문이 거칠게 열리는 순간 검은 양복을 입은 사내들이 한 남자를 끌고 들어온다. 얼굴은 이미 얻어맞아 피멍이 들었고 넥타이는 풀어진 채 숨을 몰아쉬고 있는 이강혁이다. 사내들은 그를 창고 중앙에 놓인 의자에 강제로 앉히고 양손을 뒤로 묶는다. 이강혁은 이를 악물며 앞을 바라본다. 그 앞에는 마대창이 서 있다. 마대창은 천천히 걸어온다. 평소 냉철한 재벌 회장의 모습은 보이지 않는다. 수십 년 동안 잃어버린 딸을 찾아 헤매다가 겨우 되찾은 아버지의 분노만이 남아있다. 그는 이강혁의 턱을 거칠게 움켜쥐고 낮고 무거운 목소리로 말한다. 이강혁, 마지막 기회다. 강혁은 피가 묻은 입가를 닦으며 비웃는다. 회장님도 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순간 마대창의 손이 번개처럼 날아간다. 짝! 창고 안에 날카로운 소리가 울려 퍼지고 이강혁의 얼굴이 옆으로 돌아간다. 입가에서 피가 흘러내린다. 잘 생각해. 마대창의 고함이 창고를 뒤흔든다. 채화영이 무슨 짓을 했는지 전부 불어. 강혁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한다. 그러나 눈빛은 흔들린다. 한편 같은 시각, 드림그룹 본사 대표실. 늦은 밤 불이 거의 꺼진 사무실 안에서 오장미와 강백호는 사건 자료들을 펼쳐놓고 앉아있다. 책상 위에는 채화영과 이강혁의 관계를 보여주는 자료, 실장 사망 사건, 친자 확인 조작 자료, 금두꺼비와 관련된 기록들이 뒤섞여 있다. 장미는 깊은 한숨을 내쉰다. 저 사람들 쉽게 입 열 사람들 아니에요. 백호는 조용히 자료를 넘기며 미소를 짓는다. 그래서 방법을 바꾸는 거예요. 장미가 고개를 든다. 무슨 방법? 백호는 천천히 입을 연다. 죄수의 딜레마. 장미의 눈빛이 바뀐다. 설마. 백호는 고개를 끄덕인다. 둘 다 상대가 먼저 배신했다고 믿게 만드는 거예요. 창밖에서 번개가 번쩍인다. 채화영 대표님은 누구보다 자기 자신을 믿는 사람이고 이강혁 실장은 평생을 대표님만 바라보고 살았죠. 정적. 하지만 둘 다 상대가 먼저 자기를 버렸다고 생각하는 순간 백호의 눈빛이 차갑게 변한다. 반드시 무너질 겁니다. 장미는 천천히 미소를 짓는다. 그리고 서로를 살기 위해 팔아넘기겠지. 백호는 고개를 끄덕인다. 사람은 경찰보다 배신을 더 무서워하니까요. 그 무렵 마대창의 저택 서재. 채화영은 의자에 묶인 채 앉아있다. 마대창에게 맞은 뺨은 아직도 붉게 부어있다. 하지만 눈빛만큼은 살아있다. 오히려 더 독해졌다. 그때 문이 열리고 오장미가 들어온다. 장미는 아무 말 없이 물통을 집어들더니 그대로 채화영 얼굴에 끼얹는다. 차! 채화영은 비명을 지르며 정신을 차린다. 미쳤어. 장미는 차갑게 내려다본다. 정신은 좀 들어요? 채화영은 이를 악물고 노려본다. 오장미. 장미는 의자를 끌어와 그녀 앞에 앉는다.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는다. 그 침묵이 오히려 더 무섭다. 채화영은 점점 초조해진다. 그러자 장미가 툭 던지듯 말한다. 이 실장님도 지금쯤 많이 힘들겠네. 채화영 눈빛이 순간 흔들린다. 장미는 놓치지 않는다. 할아버지가 솔깃한 조건을 제시했을 거야. 채화영은 코웃음을 친다. 강혁 씨가? 장미는 태연하게 커피를 마신다. 글쎄. 정적. 이미 입 열었을지도 모르지. 채화영 얼굴이 굳는다. 장미는 일부러 자리에서 일어난다. 생각보다 사람 마음 약하더라. 그리고 문을 열기 직전 마지막 한마디를 던진다. 당신을 배신하는 게 훨씬 남는 장사 아닐까? 문이 닫힌다. 남겨진 채화영은 처음으로 불안해진다. 그 시각 창고에서는 마대창이 노트북을 켜고 있다. 화면에는 CCTV 영상이 재생된다. 채화영과 이강혁이 대화하는 모습이다. 문제 생기면 당신 혼자 책임질 수 있죠? 물론입니다. 역시 강혁 씨밖에 없네. 영상이 끝난다. 마대창은 비웃는다. 맞나? 강혁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한다. 수십 년 충성했는데 돌아온 건 책임 전가뿐이더군. 강혁의 눈빛이 흔들린다. 마대창은 결정타를 날린다. 채화영 씨는 이미 널 버렸다.
정적. 지금도 자기 살 궁리만 하고 있어. 강혁은 주먹을 꽉 쥔다. 그 순간 처음으로 그의 마음속에 의심이 싹 튼다. 정말 자신은 이용만 당했던 것일까? 정말 채화영은 자신을 한 번도 사랑한 적이 없었던 것일까? 그리고 같은 밤 강준호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술잔을 들고 있다. 친부가 이강혁이라는 사실, 어머니가 채화영이라는 사실, 그리고 백호가 최하준이라는 사실까지. 모든 진실이 머릿속을 휘젓고 있다. 그는 서랍을 열어 오래된 사진 한 장을 꺼낸다. 사진 속에는 최명철과 젊은 시절의 마대창, 그리고 정체를 알 수 없는 한 남자가 서 있다. 준호는 사진을 바라보며 중얼거린다. 강백호 씨. 눈빛이 변한다. 당신도 아직 모르는 게 많아. 그는 휴대폰을 집어든다. 잠시 후 백호의 전화가 울린다. 잠깐 만납시다. 지금요? 예. 정적. 당신도 알아야 할 게 있으니까. 전화를 끄는 준호는 창밖을 바라본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중얼거린다. 마대창 회장님. 차가운 미소가 번진다. 당신도 모든 진실을 알고 있는 건 아닐 겁니다. 그 시각 마대창 저택에서는 정숙희가 홀로 가족 사진을 바라보고 있다. 자신이 100일 때 찍은 사진. 어린 은혜. 젊은 마대창. 그리고 행복했던 가족의 모습. 눈물이 흐른다. 그때 문이 열리고 마대창이 들어온다. 정숙희는 눈물을 닦는다. 마대창은 딸 옆에 앉는다. 은혜야. 정숙희의 눈시울이 붉어진다. 네. 아버지. 마대창은 딸의 손을 꼭 잡는다. 다시는 안 놓친다. 목소리가 떨린다. 이번에는 절대로. 정숙희도 결국 참았던 눈물을 터뜨린다. 두 사람은 말없이 서로의 손을 꼭 붙잡는다. 그러나 그 순간 창고에서는 마침내 이강혁의 마음이 무너지기 시작한다. 마대창이 마지막으로 묻는다. 생각 끝났나? 강혁은 천천히 고개를 든다. 수십 년 동안 채화영만 바라보며 살아왔다. 죄도 함께 지었다. 거짓말도 함께 했다. 그러나 지금 그의 마음속에는 단 하나의 질문만 남아있다. 채화영은 나를 사랑했을까? 그는 천천히 입을 연다. 회장님. 바로 그 순간. 쾅! 창고 문이 거칠게 열리며 모두가 놀라 뒤를 돌아본다. 거센 비를 맞은 채 채화영이 서 있다. 머리카락은 젖어 얼굴에 붙어 있고 눈빛은 광기에 가까워져 있다. 강혁씨. 강혁의 눈이 커진다. 채화영은 숨을 헐떡이며 소리친다. 입 열지 마. 정적. 당신까지 날 배신하면 안 돼. 창고 안 공기가 얼어붙는다. 마대창도, 부하들도 모두 숨을 멈춘다. 채화영은 눈물을 흘리며 다시 외친다. 강혁씨. 그리고 이강혁은 천천히 그녀를 바라본다. 수십 년 동안 사랑했던 여자. 자신의 인생을 바친 여자. 그는 눈물을 흘리며 입을 연다. 대표님. 채화영의 눈동자가 흔들린다. 그동안 긴 침묵. 절 한 번이라도 사랑한 적 있었습니까? 순간 채화영의 얼굴이 굳어버린다. 그리고 화면은 검게 변한다. 채화영은 끝내 대답하지 못한다. 하지만 그녀의 침묵이야말로 모든 진실을 말하고 있었다. 창고 안의 공기가 얼어붙는다. 빗소리조차 들리지 않는 것 같은 정적. 채화영은 입술을 떨며 이강혁을 바라본다. 수십 년. 정확히는 인생의 절반 가까운 시간을 함께한 남자다. 자신이 가장 밑바닥에 있을 때부터 곁에 있었고 가장 더러운 일을 시켜도 결국 해냈던 사람. 세상 누구도 믿지 않았던 자신을 믿어준 유일한 사람. 그런데 지금 그 남자가 처음으로 자신에게 질문하고 있다. 절 한 번이라도 사랑한 적 있었습니까? 채화영의 눈빛이 흔들린다. 그러나 그녀는 끝내 대답하지 못한다. 대답할 수가 없다. 사랑이라는 감정으로 시작했던 적은 있었을지 모른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사람보다 권력이 중요했고 진심보다 욕망이 중요했고 사랑보다 성공이 중요해졌다. 그녀의 침묵이 길어질수록 이강혁의 얼굴은 점점 무너져 내린다. 마대창은 그런 모습을 묵묵히 지켜본다. 그리고 마침내 이강혁이 웃는다. 하지만 그것은 웃음이 아니다. 무너진 사람만이 지을 수 있는 처절한 비웃음이다. 그렇군요. 눈물이 턱끝으로 떨어진다. 결국 그는 고개를 숙인다.
저 혼자였군요. 채화영이 급히 다가가려 한다. 강혁씨. 하지만 수행원들이 그녀를 붙잡는다. 채화영은 소리를 지른다. 아니야. 그런 거 아니야. 그러나 이강혁은 더 이상 그녀를 바라보지 않는다. 마대창은 천천히 앞으로 걸어온다. 이제 말할 수 있겠나? 긴 침묵. 그리고 이강혁이 천천히 고개를 든다. 눈빛이 완전히 달라져 있다. 채화영을 지키려는 남자가 아니다. 배신당한 남자의 눈빛이다. 말하겠습니다. 순간 채화영 얼굴이 새하얗게 질린다. 강혁씨. 이강혁은 눈을 감는다. 친자 확인 검체. 정적. 제가 바꿨습니다. 마대창 눈빛이 번쩍인다. 누구 지시였지? 채화영 대표님입니다. 채화영은 그대로 주저앉는다. 강혁씨. 대표님은 처음부터 마흔애가 아니었습니다. 창고 안에 정적이 흐른다. 마대창 주먹이 떨린다. 계속 말해. 이강혁은 마치 자신의 죄를 하나씩 꺼내놓듯 말한다. 몽타주도 조작했습니다. 친자 확인 자료도 조작했습니다. 그리고 잠시 멈춘다. 채화영은 울면서 고개를 젓는다. 안 돼. 이강혁은 결국 입을 연다. 오정읍 메디컬 주차장. 마대창 눈빛이 날카롭게 변한다. 실장 사망 당일. 정적. 그날 제가 거기 있었습니다. 채화영은 절망에 빠진 얼굴로 무너진다. 한편 같은 시각. 강백호와 오장민은 준우가 보낸 자료를 확인하고 있다. 사진 속에는 최명철과 마대창. 그리고 정체불명의 한 남자. 백호는 사진을 확대한다. 그 순간 뭔가를 발견한다. 잠깐. 장미가 다가온다. 왜? 백호는 사진 한 부분을 가리킨다. 이 사람. 장미도 눈이 커진다. 사진 속 남자의 손에 들린 물건. 금두껍이다. 두 사람은 동시에 서로를 바라본다. 말도 안 돼. 장미가 중얼거린다. 백호는 숨을 삼킨다. 금두꺼비는 지금까지 마씨 가문의 상징으로만 알려져 있었다. 그런데 왜 최명철과 함께 찍힌 사진에 등장하는 걸까? 그때 백호의 휴대폰이 울린다. 발신자는 마대창. 백호는 전화를 받는다. 회장님. 수화기 넘어 마대창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다. 백호군. 예. 잠시 침묵. 그리고 마대창이 말한다. 지금 당장 저택으로 와주게. 무슨 일입니까? 마대창은 깊게 숨을 들이쉰다. 드디어. 정적. 채화영의 입을 열 증인을 찾은 것 같네. 그날 밤. 마대창 저택. 정숙희는 이상하게 불안하다. 모든 것이 너무 빨리 풀리고 있다. 아버지를 찾았다. 은혜라는 이름도 되찾았다. 채화영도 무너지고 있다. 그런데 마음 한구석이 계속 불안하다. 그때 현관문이 열린다. 김비서가 급히 뛰어들어온다. 회장님. 마대창이 자리에서 일어난다. 무슨 일이야? 김비서는 숨을 헐떡인다. 찾았습니다. 뭐? 성실 씨를 찾았습니다. 순간 정숙희의 눈이 커진다. 마대창도 놀란다. 성실. 과거 모든 사건의 마지막 생존자. 그리고 화재 사건의 진실을 알고 있는 유일한 사람. 마대창이 급히 묻는다. 어디 있나? 김비서는 대답한다. 지금 보호 중입니다. 정숙희는 두 손을 꼭 쥔다. 만약 성실이 입을 열면 수십 년 동안 묻혀있던 진실이 드러난다. 최하준, 강백호, 마은혜, 화재 사건. 모든 퍼즐이 맞춰질 수 있다. 하지만 같은 순간 어두운 병실. 누군가 창밖을 바라보고 있다. 얼굴은 보이지 않는다. 그 사람의 손에는 휴대폰이 들려있다. 수화기 너머에서 목소리가 들린다. 성실 씨를 찾았습니다. 잠시 침묵. 그리고 낮고 차가운 웃음. 그래? 그 사람은 천천히 몸을 돌린다. 얼굴 일부만 드러난다. 그럼 성실은? 정적. 절대 입 열면 안 되겠네. 전화가 끊긴다. 카메라가 천천히 침대 옆 테이블을 비춘다. 거기에는 오래된 사진 한 장이 놓여 있다. 사진 속에는 어린 최하준. 그리고 누군가의 손. 마지막 순간 사진 뒷면에 적힌 글씨가 드러난다.
절대로 그 아이의 출생 비밀을 밝히지 말 것. 검은 화면. 그리고 마지막 나레이션. 진실에 가장 가까워진 순간. 정적. 가장 위험한 적이 움직이기 시작한다. 비가 그친 새벽. 마대창 저택의 정원에는 물방울이 맺혀 있고 하늘은 아직 완전히 밝아오지 않았다. 그러나 저택 안에는 누구도 잠들지 못하고 있다. 정숙희는 거실 한편에 앉아 있다. 두 손으로 찻잔을 감싸 쥐고 있지만 이미 식어버린 지 오래다. 눈앞에는 어린 시절 사진들이 펼쳐져 있다. 마흔에 그 이름으로 살았어야 했던 인생. 그러나 자신은 정숙희로 살아왔다. 누군가는 자신의 이름을 훔쳤고 누군가는 자신의 아버지를 빼앗았고 누군가는 자신의 인생을 대신 살아왔다. 그런데도 이상하게 마음은 무겁다. 채화영이 무너지고 있는데도 시원하지 않다. 오히려 점점 더 큰 진실이 다가오는 느낌 때문이다. 그때 마대창이 천천히 다가온다. 그 역시 한숨도 자지 못한 얼굴이다. 정숙희를 바라보는 눈빛에는 미안함과 애틋함이 함께 담겨 있다. 은혜야. 정숙희는 천천히 고개를 든다. 아직도 그 호칭이 어색하다. 하지만 듣고 싶었던 말이기도 하다. 네. 아버지. 마대창은 딸 맞은편에 앉는다. 잠시 아무 말도 하지 못한다. 그리고 조용히 입을 연다. 아비가 말이다. 정숙희는 그를 바라본다. 널 찾겠다고 수십 년을 살았는데. 목소리가 떨린다. 막상 찾고 보니까. 정적. 잃어버린 시간이 너무 아깝구나. 정숙희 눈가가 붉어진다. 마대창은 딸의 손을 잡는다. 이제부터라도 아비 노릇하게 해다오. 그 말에 정숙희는 결국 눈물을 흘린다. 그리고 처음으로 자연스럽게 말한다. 아버지. 그 짧은 한마디에 마대창도 눈시울이 붉어진다. 하지만 두 사람 모두 모른다. 그들이 되찾은 행복 뒤에서 또 다른 진실이 서서히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는 것을. 같은 시각. 강백호는 회사 자료실에 혼자 남아있다. 벽면 가득 사건 자료들이 붙어있다. 화재 사건, 최명철, 금두꺼비, 성실, 그리고 마대창. 백호는 사진들을 하나하나 바라본다. 이제는 확신할 수 있다. 자신의 출생에는 아직 밝혀지지 않은 비밀이 있다. 그때 문이 열린다. 오장미다. 장미는 커피 2잔을 들고 들어온다. 또 밤샜죠? 백호는 피곤한 미소를 짓는다. 잠이 안 와서요. 장미는 그의 옆에 선다. 그리고 벽면 자료들을 바라본다. 무섭지 않아요? 백호는 잠시 생각한다. 무섭죠. 정적. 그런데 여기서 멈추면 장미를 바라본다. 평생 후회할 것 같아요. 장미는 조용히 웃는다. 역시 강백호 씨답네요. 잠시 두 사람 시선이 마주친다. 서로 아무 말도 하지 않는다. 하지만 둘 다 알고 있다. 이 싸움이 끝날 때까지 함께 갈 것이라는 걸. 한편 채화영. 그녀는 지금 마대창 저택 지하의 별도 공간에 감금되어 있다. 얼굴은 초췌해졌다. 화장은 지워졌고 머리카락도 흐트러져 있다. 하지만 눈빛만큼은 아직 죽지 않았다. 오히려 더 위험해졌다. 그녀는 혼자 중얼거린다. 끝난 거 아니야. 정적. 난 아직 안 끝났어. 그때 문이 열린다. 들어오는 사람. 강준호다. 채화영은 놀란다. 준호야? 준호는 아무 말 없이 그녀를 바라본다. 예전의 아들이 아니다. 눈빛이 완전히 달라졌다. 채화영은 급히 다가간다. 준호야. 엄마가 설명할게. 그러나 준호는 차갑게 웃는다. 엄마? 정적. 채화영 표정이 굳는다. 준호야. 언제부터였어요? 채화영은 아무 말도 못한다. 언제부터 날 속였어요? 준호 눈빛이 흔들린다. 분노와 상처가 뒤섞여 있다. 내 아버지가 이강혁이라는 것도. 정적. 마동석 아들이 아니라는 것도. 채화영 눈에 눈물이 맺힌다. 그러나 준호는 멈추지 않는다. 당신한테 난 뭐였어요? 채화영이 손을 뻗는다. 준호야. 그러나 준호는 한 걸음 물러난다. 그 행동 하나가 채화영의 심장을 무너뜨린다. 당신은 사람을 사랑한 적이 없어요. 정적. 필요하면 이용하고 버릴 때는 버리고. 준호야. 이강혁 실장도
숨을 삼킨다. 나도. 채화영은 결국 주저앉는다. 처음으로 진짜 눈물을 흘린다. 그러나 준호는 돌아선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한다. 당신 때문에 망가진 사람들. 정적. 이제 당신 차례예요. 문이 닫힌다. 채화영은 혼자 남는다. 그리고 처음으로 두려움을 느낀다. 그날 저녁. 마대창, 강백호, 정숙희, 오장미, 그리고 김비서. 모두가 한자리에 모인다. 김비서는 조심스럽게 서류 봉투를 꺼낸다. 회장님. 마대창이 묻는다. 성실 씨는? 곧 도착합니다. 정숙희의 심장이 뛰기 시작한다. 백호 역시 긴장한다. 성실. 그녀만이 모든 진실을 알고 있다. 그리고 마침내 문이 열린다.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동시에 향한다. 천천히 들어오는 한 여성. 세월의 흔적이 가득한 얼굴. 그러나 눈빛만큼은 선명하다. 성실이다. 정숙희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난다. 성실 이모. 성실도 눈물을 흘린다. 은혜야. 정적. 수십 년 만의 재회. 모두가 숨을 죽인다. 성실은 떨리는 손으로 가방을 연다. 그리고 오래된 서류 봉투 하나를 꺼낸다. 이걸. 목소리가 떨린다. 이제는 공개해야 해. 마대창도 긴장한다. 백호도 숨을 삼킨다. 성실은 봉투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는다. 그 안에는 오래된 출생기록, 입양기록, 그리고 화재 사건 당시 작성된 비밀 문서. 성실은 떨리는 눈으로 백호를 바라본다. 하준아. 백호의 심장이 멎는 것 같다. 내가. 정적.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비밀이 있다. 모두의 눈이 커진다. 그리고 성실이 마지막 말을 꺼내려는 순간 갑자기 밖에서 브레이크 소리가 들린다. 기. 모두가 놀라 창밖을 바라본다. 곧이어 누군가 급하게 뛰어들어온다. 김비서다.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있다. 회장님. 마대창이 벌떡 일어난다. 무슨 일이야? 김비서는 숨도 제대로 못 쉰 채 외친다. 큰일 났습니다. 정적. 이강혁 실장이 숨을 삼킨다. 사라졌습니다. 순간 모든 사람들의 얼굴이 굳어버린다. 그리고 카메라는 천천히 성실이 올려놓은 봉투를 비춘다. 아직 열리지 않은 마지막 진실. 그 순간 어두운 어딘가 차 안에 앉아있는 한 남자. 바로 이강혁. 그는 어둠 속에서 누군가에게 전화를 건다.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한다. 이제 시간이 없습니다. 정적. 최하준의 진실을 먼저 밝혀야 합니다. 상대방의 얼굴은 보이지 않는다. 하지만 그 말을 들은 상대는 충격을 받은 듯 숨을 멈춘다. 검은 화면. 그리고 마지막 자막. 가장 위험한 사람은 아직 움직이기 시작하지 않았다. 첫 번째 남자 127회. 모든 비밀의 중심에 있던 마지막 인물이 모습을 드러낸다.